자, 이제 우리 그 헌법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본다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고생 많았고, 이제 이건 정말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딱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이제 변하지 않는 거 앞으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거 모든 과목이 같습니다. 모든 직렬이 다 동일합니다. 모든 직렬이. 모든 과목, 모든 직렬 다 동일합니다. 제가 다 해봤다 했죠. 그리고 어떤 행정법 강사 이야기도 여러분 이게 다른 어떤 강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나도 저래도 다 같은 건데 똑같이 이야기하대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행정법 강의하고 있는 강사인 것 같은데 그런 강사들 이야기도 다 동일합니다.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제가 해봤다니까요. 어떻게 해봤냐면 딱 기출문제 10년치를 놓고서 딱 그 직렬 것만 내가 어떤 과목인지 말 안 할게요. 내 과목이 사실 아니에요. 지금 하나씩 치워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치워나가 이제 같은 중복된 지문을 다 치워나가. 시간 걸리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봤어요. 치워나가면 거의 대부분 다 지워져요. 다 지워져요. 안 지워지는 게 있어. 그 이제 심팔레요. 그 심팔레 한 3, 4년 전에 넣은 거. 거기서 지워져. 그래도 안 지워지는 게 있어.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예요. 다른 직렬에. 이 직렬이 10년치니까 이 직렬이라는 건 다른 직렬에 넣은 거예요. 그 다른 직렬에도 넣은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요. 거기는 몰라도 답이 나와. 왜? 다른 데 답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더라.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답이야. 이거는 최근 판례도 아니고 다른 직렬의 기출 지문도 아니고 그냥 새롭게 나왔어. 근데 그 문제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틀려도 당락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던 문제지. 모든 과목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안 해보시죠? 여러분들 해볼 필요가 없는데 내가 다 아니까 그 내용을 해봤거든요. 딱 그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좀 편하겠습니까?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기출을 딱 잡고 심판을 딱 잡는다 할 때 그 잡는다는 것은 지문만 보시면서 그냥 정오만 이 4개 지문 중에서 요게 답이었으니까 이대로만 계속 눈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다 OX 지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테마할 때 OX를 가지고 할 건데 기출 지문 문제집만 계속 보면 답이 나와 있으면 다른 것들이 옳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문 한 개 한 개가 다 OX 형태로 바꿔서 그러니까 문제 답을 내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각각 지문들을 내가 아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대비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얼마 안 남았지만 충분히 이번에 조금 실수했던 친구들은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하거든요. 이것저것 새롭게 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부족할 겁니다. 왜?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정리를 못할 테니까. 결국은 강사나 학원이 여러분 합격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면 그 강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사는 방향만 잡아줄 뿐이거든요. 짐 좀 들어주는 거고 저는 셰르파라고 보거든요. 셰르파. 등반할 때 짐 들어주는 것, 길잡 안내하고 원주민 말이죠. 그게 딱 강사라고 봅니다. 근데 등반하고 나면은 셰르파를 조명하지 않잖아요. 등반대를 조명하는 거지. 근데 그 등반대가 등반 잘할 수 있도록 짐 날라주고 길 잡아주고 기후 봐주고 하는 사람이 셰르파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 조명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학원가는 어찌된 판인지 여러분 등반대가 여러분들인데 셰르파를 막 조명하고 셰르파를 추앙합니다. 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짐 들어주는 사람이 짐 들어주는 방향 잡아주고 내가 방향 잡아주잖아요. 이렇게만 좀 보자. 이렇게만 좀 하자. 근데 그대로 안 가면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등반하는 거니까 방향 잡아준 대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이 좀 얼마나 좀 웃긴 시험이냐면 이제 출제 영역 분석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일단 기본권 주체 한 문제 나왔습니다. 좋아요. 이 출발 좋죠. 그 다음에 기본권 보호 이것도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그리고 인격권 인간의 조는 것 같이 이거 좋습니다. 박스형 문제로 좋아요. 그 다음에 평등권 좋습니다. 이런 문제 배열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인신의 자유권. 자 실질적 보장 한 문제, 질적 보장 세 문제.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사생활 자유권요. 두 문제. 정신적 자유권 세 문제. 제가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6문제 가까이는 가능하다. 지금 몇 문제입니까? 6, 7, 8, 9문제인가요? 9문제? 9문제? 9문제 맞죠? 맞잖아. 내가 더하기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9문제를 했더니 왜 아니라고 하노? 9문제잖아요. 9문제를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내버리면 이건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명확성은요 또 뒤에도 또 나옵니다. 정치적 기본권에서 그 선택지가. 그러니까 실제는 나온 문제보다 더 많다는 건데 이건 재산권이요. 경제적 기본권이 1차 우리 작년에도 나오지 않았죠. 올해 1차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자유권적 기본권에 이렇게 9문제를 뭐 배당하다 보니 뭐 경제적 기본권 뭐 어림도 없었겠죠. 근데 그러면 안 낼 거냐? 그럼 씨발 진짜 뭐 처음부터 안 낸다고 해주든지. 안 낼 것 같으면. 그럼 안 낼 거냐?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 단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번을 시험을 가지고 기준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번 연달아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참정권 여기서 한 문제 정도면 이것도 뭐 괜찮아요. 참정권.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 이것도 청원권에서 한 문제 정도 이것도 한두 문제 나오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결국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너무 많이 물어보다 보니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문제를 뭐 거의 안 물어봤네요. 원래 사회적 기본권이 다른 직렬에도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도 사회적 기본권을 이 앞번에는 6문제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을 적절하게 이제 배열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사회적 기본권이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앞으로도 그럴 거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헌법 총론은 딱 이제 4문제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헌법 개념, 간섭헌법 이런 거 물어봤는데 좀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헌법 개정 절차, 이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헌법 개정 절차. 작년에도 1차에 나왔고 이번에도 헌법 개정 절차는 뭐 1회 시험이니까 또 1차 시험이니까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는 챔스 제가 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으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자, 헌법 전문가 기본 원리 이 개관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본 원리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아니고 기본 원리 개관하는 부분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총론은요 이런 부담을 팍 떨어뜨려가지고 해도 된다고요. 한 문제 난 틀리겠다. 이것도 뭐 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 공부가 되고 나면 제가 이제 정리해 준 것만 좀 보시라고요. 이번에도 정리해 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찍게 정리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낸 친구도 있고 못 풀어낸 친구도 있대요. 이제 그것을 오히려 조금 더 이해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주는 자료 그 조금 더 이해하는 식으로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번에 찍기 자료도 정리를 했던 건데 그 7조 1항 우리 헌법 7조 1항 7조 2항 그거 뭐 공무원 제도가 7조 2항이고 좀 이따가 우리가 할 건데 하여튼요 여기 제도도 이전에 그 작년 2차 시험에 제도 일반론이 나왔습니다. 각각 그 제도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제도 일반론을 지금 이번에도 기본 원리 일반론을 물어봤어요. 근데 기본 원리는 이 앞에 시험에 일반론만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우리 기본 원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좀 꼼꼼히 봐야 되겠고요. 그 제도 부분 있죠. 제도 부분은 이것도 뭐 공무원 제도에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제도 부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문제도 우리가 뭐 소중한 문제니까 제도도 딱 정리해 준 것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양을 줄여서 정리해 볼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4문제 이렇게 출제되어서 딱 배당수는 뭐 동일합니다. 총 80주 박스 문제가 나왔지만 거기도 뭐 리얼까지 나와서 딱 정확하게 80지문요. 그 조문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거. 나머지는 다 판례예요.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심판례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심판례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린 그 자료에서 빠져나간 건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도 뭐 헌재 결정 나오면 뭐 다 정리를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례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항상 심판례 그리고 기존에 기출된 거 그리고 심판례 요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운동하세요. 운동. 그리고 딱 심판례하고 기출지문만 딱 하다 보면 집중할 수 있을 거고 그 집중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지문만 하지 말고 그 지문의 해설까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해를.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OX로 이제 기출을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OX로 이제 제 OX 책 있잖아요. OX로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이제 될 겁니다. 그게 필요한 OX는 조금 더 반영해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를 한번 보면 이제 헌법 개념에 관한 문제가 먼저 나오죠. 헌법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1번에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의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고,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렇죠. 관습헌법 요건들은 그 성립 요건일 뿐 효력 유지 요건은 아니다. 아니죠. 관습헌법의 그 요건요. 이것은 성립 요건이고 또 성립 요건이니까 결국 그 효력 유지 요건이 되는 거죠. 효력 유지 요건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당연히 뭐 2번 옳은 거죠. 뭐 그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거요. 그렇죠.
법률에 대해서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그런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3번도 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다 보니 조금 추상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읽어가시면 돼요. 4번에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상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문헌법, 즉 관습헌법이 인정될 소지가 대부분 있는 거죠. 우리가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도 관습헌법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됐지. 그 해설을 뭐 자세하게 붙여뒀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헌법 개정 절차 이건 필요 없겠죠. 2번입니다. 공고된 날이죠. 만료된 날이 아니고 이거는 이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형태고 3번 헌법 전문과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건 뭐 3번 뭐 너무 쉽다 그죠. 다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 3.1운동 건립된 이걸 가지고서 뭐 헌법적 업무를 지진다 이런 것도 우리 이번에 많이 했던 거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그 일본군 위안부 뭐 이 강제동원요. 이거 맨 마지막에 국민에 대해서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에 속한다 하면 다 옳은 거고요. 3번이 틀리죠. 우리 헌법 전문에서 기본 원리 이것 가지고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됩니까? 도출되지 않는다고 했죠. 도출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공무원제도입니다. 공무원제도. 이거 우리 마지막에 쭉 정리했던 건데 직기에도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그 중립의무, 선거의 중립의무,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요,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장을 포함하는 거 맞죠? 여기에 누구는 빠진다고요? 뒤에 나오는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이네들은 빠진다고 했죠? 그렇죠? 이네들은 뭐 선거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선거운동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2번입니다.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지위로 말미암아서 선거에서 정책 중립성이 요구될 수는 없다. 우리 마지막 찍기 자료 할 때 다 정리되어 있는 건데 한번 봐보세요. 자, 3번에 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 의무는 7조 2항. 이게 아니죠. 근데 7조 2항이 공무원 제도거든요. 직업 공무원 제도 말이죠. 직업 공무원 제도. 이거는 7조 2항은 직업 공무원 제도예요. 그게 아니고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는 7조 1항을 근거로 하는 거죠. 7조 1항. 7조 1항. 그래서 선거에서 대통령 중립 의무는 7조 1항입니다. 7조 1항. 7조 2항은 직업 공무원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적 공무원 이런 거 다 포함한 7조 1항이라고요. 그래서 1번 선택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 제도. 이게 7조 2항이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직업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치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했죠. 7조 2항 직업공무원 제도. 자, 정치적 공무원,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7조 1항의 공무원, 7조 2항의 공무원 이것을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주체, 이제부터 기본권 들어가네요. 1번 틀리죠. 여러분 이건 진짜 많이 했다 그죠. 인격권요. 방송사업자 인격권 제한하죠. 그리고 또 침해죠 그죠. 침해죠. 제한하는 건 아니다. 틀렸고요. 나머지는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2, 3, 4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죠. 됐고. 그 다음 6번에 기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 이거 3번인데 우리 이것도 많이 했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자, 이 경우에 뭐 우리 보험이라든가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기소 못하죠. 그렇죠? 이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뭐 과소하게 이행한 거냐? 아니죠. 그렇죠? 이거 전부 다 기소에 처벌해 버린다면 사고는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데요. 이거 전부 다 기소해서 처벌해 버린다면 증과자가 남아할 텐데 이것이 기본권 우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은 아닌 거죠. 이것도 진짜 뭐 판례 우리 할 때도 많이 했고 정리 많이 했던 겁니다. 됐죠? 나머지 확성장치 1번 너무 많이 했다 그죠? 그쵸? 이거는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 다시 나왔고요. 뭐 2번도 마찬가지고 뭐 이건 우리 기본권 보호문은요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반이라고 한 건 찾기가 좀처럼 좀 어렵습니다. 그 대부분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4번도 우리가 많이 했죠. 살아서 출생했을 때 그때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해요. 사산된 태아에게는 인정하지 않죠. 이게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인데 태아의 생명권 보호물을 과소하게 이행한 거냐?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인격권에 관한 7번 문제인데 인격권
뭐 기억번요, 기억번. 뭐 성명권 이야기인데 성명권. 이건 뭐 침해됐다 할 수 없는 거죠. 그쵸? 범죄 사실에 대한 보도, 성명 뭐 하잖아요. 이게 위법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 변동,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서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 이거 부의 성 사용만을 강요. 부성 사용 원칙과 부성 사용 강제 이야기했죠. 강요. 부성 사용을 강제한다면 인격권 침해죠. 그쵸? 인격권 침해고 옳은 거고. 그 다음 이게 좀 수갑차고 조사받는 거 있죠. 다 했죠. 인격권 침해한다. 그쵸? 그 다음에 리얼번. 이것도 우리 심판에 했던 건데 그제. 여기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 취약아동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것이 여기 그 돌봄 취약 아동과 일반 아동을 분리함으로써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냐? 아니죠. 이건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죠? 따라서 침해는 아니다. 일단 평등권인데 그 1번요. 재산권의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것도 다 했던 거죠.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달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 가집행 선고를 제한하는 것 이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반돼요. 위반되지 않는다. 뭐 틀렸네요. 왜? 국가를 상대로 한 것만 가집행 선고를 못하는데요. 그렇죠?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침해죠. 자, 2번. 이건 뭐 애국지사하고 순국설 이거 됐죠? 애국지사한테 좀 더 보상금 지급액을 높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던 자의 범위를 내부공익신고자 이거 됐죠? 내부공익신고자하고 외부공익신고자를 봤을 때 내부공익신고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내에게 보상금 지급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외부 신고자는 그 자리에 배에 입지 않거든요. 근데 내부 신고자는 자기 뭐 그 부담하고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조직에서 뭐 생활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내부 공익 신고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학생 선발 시기 구분에 있어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 학교를 규정하고 과학과 달리 취급한다. 과학과하고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학은 과학 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거니까. 일반고와는 어찌 보면 같죠. 자사고는. 그래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데 함정 이유가 있죠.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했고요. 자, 명확성 원칙은 이건 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제 1번. 자, 쭉 가다 보면 허위의 통신.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자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표현자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옳은 거죠. 허위 통신.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뭐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뭐 쭉 가다 보면 특정 정당 정치인 지지 반대 뭐 이런 것들 정치적 중에서 생존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화 해석되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정해서 꼭 해석되지만 않거든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이런 행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위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한정되지 않으니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청경찰법상 품위 손상 행위 품위 손상이라는 거. 자, 이것은 마지막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참 많이 했던 거죠. 뭐 가려야 할 곳, 이런 것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가려야 할 곳이 어딘데요? 이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위배된다. 명확성 원칙은 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 10번에 즉법 절차.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인데 그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징계 절차 말이죠.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 다음 이 징계 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뭐 징계 절차 진행하지 않음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징계 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거 이게 혹 적법 절차 위배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적법 절차 위배된다 틀렸죠. 이것도 우리가 다 판례 정리할 때 했던 건데 신판례 말고요. 우리가 뭐 테마도에서 다 봤던 거잖아요. 자, 이번에 관계행정청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영장 없이 수거 폐기한다. 그렇죠. 이거 분류를 받지 않으면 영장 없이 수거 폐기하도록 하는 거죠. 행정상의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적법자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옳은 겁니다. 자, 3번에 검사가 법원의 정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정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이건 마지막에 적법자 원칙에 위배된다. 옳고요. 그 다음 4번에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행처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의견 유출 등 기회를 주지 않고 수장이 곧바로 즉결 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 불복하여 범칙금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재판자의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 그렇죠? 통고 처분했는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이의제기나 의견 들을 필요 없죠. 왜?
고발하면 기소하면 법정에서 얼마든지 지가 진술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적법 절차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11번 영장주의. 영장주의는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검사가 영장 신청권자가 돼 있는데 공수처 검사도 포함되는 거냐? 포함되죠. 그렇죠? 검사만을 우리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거고. 자, 이번에 미결 수용자의 녹음하는 것, 이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만 강제처분이죠. 근데 녹음하는 거니까 강제처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다. 이것도 많이 했죠. 자, 3번에 수사기관에서 사실 조회에 대해서 공사단체 이에 응해서 협조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강제처분이 아닙니다. 임의수사입니다.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4번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 혐의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영장 없이 법관의 사후영장 제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마지막에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침해하죠. 12번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영장주의 그리고 이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1번에 우리 헌법은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여부에 대해서 명시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그런데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불구속 피의자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인정되죠. 당연히. 그래서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인정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이것도 우리 판례 정리할 때 다 했던 건데요. 이건 그나마 심판례죠. 법원이 검사 열람 등사 거부처분 정당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심판례 할 때 했던 거지.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 열람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지침 따라야 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서류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변호인이 검사한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안 보여주면 법원한테 보여주라고 하면 법원이 보여줘 하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게 포인트죠. 별건으로 공소적에 대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별건으로 확정된 기록도 자, 법원이 보여주라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해 사건 기록이 아니라고 해서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3번은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행정제재 구속도 포함된다는 거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4번 조언을 구할 권리,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내용 중 필수적 전제 요건으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그렇죠? 그 옆에 변호인을 끼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우리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도출된다. 13번에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례는 그냥 헌재 결정 하나 주고 그리고 나서 선택지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헌재 결정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1번에 A가 의뢰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서 의뢰에게 제공한 갑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런 것들요. 개인정보 자기결정, 개인정보잖아요.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한다. 맞죠? 2번에 자,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기본권 제한하는 강제처분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 임의수사 당연히 임의수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번에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 마지막에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 이게 불명하냐? 그렇지는 않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4번요.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 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 필요성을 고려해서 갑에게 통신사료 제공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통지하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죠. 개인정보인데요. 사후통지 절차 둬야 되죠. 따라서 두지 않았다면 적법자 원칙에 위배되죠.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14번에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는 1번은 너무 많이 했죠. 그죠?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 말이죠.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자, 이번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 맞죠? 따라서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은요. 이건 거주 이전의 자유 보호경에 포함되지는 않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죠. 3번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복수국적자. 병역 준비역에 편입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 이를 가능하도록. 이전에 이게 되어 있으면 국적법이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에 국적 이탈 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국적 이탈 변경의 자유, 즉 거주 이전의 자유 넓게는 이것을 너무 과하게 제한해서 침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뭐 아버지고요, 한국인 어머니인데 외국에서 뭐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뭐 이게 18세가 되면 병역 준비기에 편입되는데 3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음으로 이행한 뒤에 국적 이탈할 수 있다. 너무 과합니다. 국적 이탈 변경의 자유를 침해했다. 막 이야기 많이 했죠. 4번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이것도 진짜 많이 했던 거잖아요. 출국 금지.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이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너무 과하게. 아니죠. 아니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틀렸습니다. 자, 15번 정치적 자유. 자, 1번 너무 많이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뭐가요? 뭐 사회규범, 도덕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지극히 주관적인 게 양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 현역 입영 또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건 여러분 입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역 의무 이거 뭐 처벌해야죠. 형사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했습니까? 아니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다. 많이 했죠. 3번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죠? 이거 자기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 자유롭게 선교하는 것까지 보장한다 할 수 없는 거다. 옳은 거죠? 그다음 4번은 심판례 때 했던 거죠. 훈련병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참사하도록 한 것. 이거 어떻습니까?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죠? 옳은 거고. 16번에 집회의 자유.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집회 장소 어떻게 중요합니다. 분리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이거 옳은 거고요. 자, 이번에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의 일시로 해합하는 것을 말한다. 뭐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이것도 했죠. 공동 목적이라는 것은 3번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의 주체를 금지하는 집시법. 집회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죠. 명백한 집회라면. 그 다음에 4번에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참가자들을 촬영한다는 겁니다. 이게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 아니죠. 이것도 우리 판례 정리할 때 다 했던 겁니다.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 틀렸죠? 우리 이거 테마에서 우리 다 봤던 내용들이죠. 그다음 17번에 표현의 자유. 1번에 건강기능식품 이거 진짜 많이 했죠. 이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독자적인 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개입하고 있죠. 따라서 행정기관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사정검열에 해당되죠.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옳은 거고. 이번에 이것도 진짜 많이 했다. 그죠? 이번 인터넷 언론사 선거운동기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하려고 하면 실명 확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 마지막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죠? 침해한다.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틀렸고요. 그래서 3번에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학교장에 공개해야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알 권리를 침해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4번에 언론 출판한 타인의 명예의 권리, 공중도덕, 사유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언론 출판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은 아닌 거죠. 어떤 판례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엄난이죠. 엄난 표현. 이게 언론 출판 자유의 보호 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면 엄난 표현이 이 보호 영역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그 한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죠. 18번에 정치적 기본권. 자, 기억번에. 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이 금지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정하는 행위에서 이 정치적 주장이란 정당활동, 선거와 직접적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이 한정된다고 해서 정치적 주장,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이 한정된다고 해서 그런다. 또 이제 명확성 원칙 이야기거든요. 명확성 원칙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정치적 주장. 자, 이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은 거고요. 그 밖에 정치단체 이건 어떻습니까? 그 밖에 정치단체 이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우리 했죠?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정책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옳은 거고요. 그다음 디귿번 피성년 후견 이것도 했는데 심판례죠. 심판례 완전히 심판례죠.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고 했죠. 그렇죠?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함으로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너무 과하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번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 결격 사유로 삼고 있다. 그렇죠. 선고유예. 임용 결격 사유.
그런데 임용되더라도 당연 무효로 해야 되는 거다. 당연 무효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옳은 거고. 자, 청원권입니다. 청원권. 자, 1번에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마지막에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아니죠. 국가기관을 비행자해서 자, 외부에 이 내용들 이런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게 침해하는 건 아니다. 자, 2번에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했죠. 이게 침해냐? 아니죠. 본체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3번에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의 수리 심사에 그 결과를 통제해야 될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를 지고 있죠. 청원인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옳은 거고. 자, 4번에 청원을 했는데 그 처리 결과가 내한테 불만족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헌법 소원 대상에 대한 공권력의 불행사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 청원을 하면 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심사할 의무가 있고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통지 의무는 헌법에서 의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원법에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자기 의무를 이행을 다 한 겁니다. 국가는. 됐죠. 그게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게 공권력을 행사 또는 불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헌법 소원 대상은 안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인데 금전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 이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한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금전고시라 해서 왜 그 수시 모집을 제한하는데 서울대학교 이야기죠.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고. 헌법은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학교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옳은 거죠. 자, 3번에 의무교육 무상원칙이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 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이죠. 의무교육 비용을 오로지 전부 다 국가나 지방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발사업자한테 학교 용지 부담금 이런 거 부과하고 있죠. 이게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반되는 거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4번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 정지 기간 상한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 했던 거죠. 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까? 아닙니다. 가해 학생의 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합니까? 피해 학생도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 정지 기간 상한을 두지 않았다. 피해 학생 보호 이게 일단 우선돼야 되겠죠.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심판을 정리할 때 우리 마지막에 올해 2월에 나온 판례 이야기했잖아요. 그 학교폭력, 학폭에 관한 거. 이거 안 나오는가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예. 나는 나온다는 것에 의한 그런 것들은 추후에 학교폭력이 나오니까 생각났네요. 네, 그때 또 이제 심판례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소송법이든 헌법이든 그리고 다른 과목이야 내가 논할 바는 아니고요. 우리 쌤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쭉 봐가지고 실수 없도록 하세요. 다 맞은 친구도 있다라고 하고 1개 틀린 사람, 2개 틀린 사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문들이 그렇게 그냥 너무 쉬운 거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로기한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그 수송법이든 헌법이든 아닙니다. 그냥 심판에도 다 나왔죠. 심판에도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이전에 출제된 것 중요한 것이겠죠? 그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9급이잖아요. 9급 시험은 9급답게 물어보는 거 맞잖아요. 9급답게 물어봤습니다. 헌법은요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심판에 다 물어봤고 헌재결정 구석구석 다 물어봤고 이전에 다른 법원칙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쉽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칙하고 붙어도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 피 터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법원직은 과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했겠죠. 헌법만 놓고 보면 우리 법원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그렇지. 그냥 결론도 놔놓고 보세요. 이게 법원직보다 이게 쉬운 문제인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법원직한테 물어보면 한 4개 정도 틀릴걸요. 4개 정도. 3개나 4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개수를 물어보면 좀 더 많이 틀렸을 텐데 개수가 아니어서 문제를 맞추는 건데 그게 뭐 시험이니까 그렇게도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헌법만 놓고 보면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자, 금방 그 이야기만 앞으로 제가 이제 더 이상 반복 안 할게요. 그것만 가지고서 이제 준비를 꼼꼼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다 높은 점수로 합격해서 준경에 가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